시선집중 특별판 천기 누설. 네, 천기 누설 시간입니다. 자, 어제도 급박했습니다. 국감도 있었는데 뭐 저희가 눈에 띈 거는 남욱 체포 부분인데 제가 뭐 조금 예상했죠, 올 거라고. 예. 그 이유는 돈이 많아요, 이게 한국에. 돈 지키러 왔다. 갔다가는 그 돈 못 지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도망된 게 조현천하고 입장이 달라요. 조현천은 뭐 없어요, 안에. 그러니까 그 양반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그러니까 미국 가도 상관없는 사람도 있고요. 외국에 가도. 외국 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남욱은 후자에 가까웠지 않았나. 그래서 전 곧 들어온다 했는데 꼭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들어오고 체포도 됐고. 근데 이제 영장이 이제 48시간 이내에 청구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체포된 지 만 하루 지났고 예. 이제 하루 남은 거잖아. 그렇죠. 그죠? 사실은 이렇게 체포한 거는 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이것도 목적이지만 더 큰 거는 뭐냐면 유동규가 지금 남아 있어요. 유동규 지금 구속 적부심 청구했는데 그거 받아들여지겠어? 적부심 잘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껏 지금 소명했던 뇌물죄가 엎어지면 가능성 배제 못 합니다. 어허. 그래서 적부심은 통상 언제 하냐면 구속되자마자 직후에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기하고 기소 직전에는 적부심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변호사가 봤을 때는 영장에 적시됐던 범죄 사실이 입증 소명이 안 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적부심을 한 걸로 지금 보이고, 그래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 한데 일반적으로는 적부심은 뭐 100에 한 건 될까 말까요? 원래 같으면. 옛날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제 기억엔 거의 처음입니다. 거의. 적부심 받아들여진 경이 안다. 유명 인사 중에 적부심 받아진 사람 거의 처음인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어제 남욱 변호사 관련 뉴스에서는 어제 국정감사 끝나자마자 JTBC가 보도한 거 있잖아요. 네. 그분은 이재명은 아니다. 그렇죠. 또 그 얘기를 했더라고. 그게 근데 처음부터 그냥 또 그랬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또 그분의 어떤 뉘앙스를 피우다가 그러니까 말이 수시로 바뀌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사람들 말을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때 나쁜 건 아니에요. 살아야 되니까 본인에게 필요하게 따라서 진술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욱은 지금 세 번째예요. 우리가 지금 2011년 부산 저축은행 사건 때도 불기소로 빠져나갔고 입건 안 됐죠. 그때 처벌 안 됐죠. 2015년에는 이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 받았고요. 그렇죠. 지금까지 세 번째 지금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기술은 충분히 있다. 변호사 중에 감옥 많이 갔다 오는 변호사들은 실력이 탁월해요. 그것도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법도 알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 법도 알고 범법도 해보고 만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분이 지금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아니고 많이 알고 많이 대응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영장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정영학 녹취록을 따라갔는데 수사가 지금부터 이제 남욱 진술을 따라가게 될 텐데. 저는 이게 또 문제예요. 그럼 김만배는 어쩝니까? 답답합니다. 제가 하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 말고 뭐를 확보했는지가 정말로 그러니까요. 궁금한데. 그럼 뭐 말이 뭐 중요합니까? 말이 뭐가 필요해요. 왜 그래? 우리도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야 말 한만 해도 상관없는데 거기는 사람 범죄 입증하고 그 말을 왜 자꾸 따라다니는지 답답해 죽겠습니다. 팔로 더 머니 아닙니까? 이걸 안 쓰려고 그랬는데 수사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성립이 되는겨? 그렇죠. 기본 원칙입니다. 수사의 기본 원칙. 예. 말은 절대 믿지 말고 돈만 따라가라고. 아유 참네. 알겠습니다. 자, 국감 얘기를 이제 해야 되겠죠. 뭐 초미의 관심사가 네. 경기도 국감이었으니까 국감 관전평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네. 어제 이제 저도 좀 지켜보면서 한 장면만 꼽아라. 어떤 게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기자회견 얘기가 두 번 나오더라고. 한 네. 번은 그럴 거면 기자회견 하셔라. 이게 뭐냐면 김용판 의원이 네. 돈 뭉치 뭐 했을 때 그 이재명 지사가 그럼 그러니까 기자회견 하시라고 소송 걸겠다고. 소송 걸겠다고. 근데 면책특권 얘기하면서요. 근데 그 전에 네. 그 전에도 이럴 거면 그냥 기자회견 하라고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왜? 질문 안 하고 혼자 일장 연설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국감이 원래 문답이 돼야 되는데 문 짧게 답 문 짧게 답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한마디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능력과 수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는 그걸 느꼈는데. 네. 자 우선 평가돼야 될 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한방 없었잖아요. 한 방 없었습니다. 그잖아요. 네. 대상에 치명상을 안길 수 있는 실탄 한 방 없었어요. 뭐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경우
어떻게 국감의 문답을 끌고 갈 것이냐, 그 전략이 뭐냐. 네. 이게 이제 그 오늘 이야기될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방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조폭 그거는 좀 거짓 같아요. 지금 그건 아직 봤을 때는. 헛방이었다. 헛방 아까 같아요. 조금 전에 헛방도 보통 헛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헛방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렇다 치고. 네. 자, 그러면 이걸 전제로. 자, 그러면 어떤 전략을 폈어야 되는가? 네. 여기서부터 한번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 국민의힘 위원들이 어제 보여준 모습은 크게 두 갈래였어요. 하나는 장광설을 늘어놓은 다음에 형식적인 질문 하나 던지고 마무리해버려. 네, 다 끝.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질문해놓고는 답변하려고 하면 자꾸 끊어. 네. 이건 우리가 수태봐왔던 거고. 이 두 갈래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왜 이것이 문제인가? 이거죠. 네. 자, 국정감사든 청문회든 이런 자리에서 문답의 목적은 드러내는 데 있어요. 네. 무엇을 드러내느냐? 크게 두 가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첫 예. 번째, 숨겨진 진실을 드러낸다. 음. 그러면 여기는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사실에 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숨겨진 진실을 캐내기 위해서 거기 접근하는 징검다리로서 사실을 캐내는 것. 이것 그렇죠. 아니겠어요? 사실들을 해서 징검다리로 정말 진실을 발견해내는 그런 작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뭐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나 뭐 재판의 신문에서도 사실을 있는 고지고대로 자백하는 사람 봤어요? 없죠. 별로 누가 없죠. 그래 합니까?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자백할게요. 이런 사람 없죠.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 전략은 뭐냐면 이 진실은 퍼즐 조각의 맞춤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대상자의 답변을 통해서 진실을 드러내려면 앞에 했던 답변과 뒤에 했던 답변이 모순된다. 틀리게. 충돌된다. 아하. 모순에 빠지도록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걸 집중적으로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려면 질문들이 많고 답변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이 구성의 모순에 빠지는 것을 답변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각하도록 만드는 순간에 답변한 사람은 당황을 하게 되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바로 집중차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기본 전략이에요. 네. 예를 들면 잘게 쪼개야 돼. 답변을 잘게 쪼개도록 하는 게 기본 전략이다. 두 번째 드러내는 것은 뭐가 드러내는 거냐? 가면 뒤에 진면목을 드러내는 거죠. 인상이죠, 인상. 느낌, 인상. 그죠. 이 사람의 인상. 그죠. 그 답변하는 사람의 인상은 순간의 표정과 제스처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의 인상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한테 각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순간순간의 반응이 다르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반응이 다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호흡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쉴 새 없이 질문하고 답하게 만들고 질문하고 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질문만 계속 해버리면 바로 호흡 100번도 더 고르죠. 어제 그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출한 모습이 장광스러우고 끊는 거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제가 지금 환기시켜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 장광설의 문제는 뭐예요? 구성의 모순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답변자로 하여금 종합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다 들어보고 7분간 정리해가지고 그죠. 1분간 답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그러면 자기가 질문 다 해놓고 이제 그럼 마지막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재명에서 쭉 정리를 하면 정리 권한을 답변자한테 줘버리는 이런 질문이 세상에 어딨냐. 왜 그랬을까요? 저는 왜 지켜보면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왜 그랬을까요? 사고의 초점이 어디에 가냐면 나한테 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정도로 많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로 날카로워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자 아하. 과시.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걸 우선시하는 거죠. 이걸 우선시하다 보니까 예. 장광설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답변 끊기의 문제는 얼핏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거 드러내기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느냐라는 네. 뭔가 이야기가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답변 끊기의 문제는 대상자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는 거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상자의 감정 격변 네. 이걸 노출시키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대상자의 억울함과 답답함만 부각시켜주는 거죠. 어제가 국감은 딱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네, 딱 그랬어요. 그잖아요. 네, 네. 그럼 왜 이 문제가 나오느냐? 조용해서 됐어요. 지금 뭐 질문할 거 막 이렇게 하면 나의 어떤 이 결기, 네. 나의 결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세.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나의 어떤 이 열기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닌 거죠. 실제로는 상대방이 감정 변화를 해서 인상적인 어떤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좋다고 결기 보여줘. 자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장광설이나 답변 끊기나 모두 초점은 나한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벌어졌던 건 문답쇼가 아니라 잡벅쇼다. 자뻑쇼다. 이렇게 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가의 대상은 질문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의원이 자, 오늘 평가 대상이 되고 언론에 모두 지금 질문하는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일단 총괄 정리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다르게 해석하는 그 목소리가 일부 있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가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냐면 그냥 이재명 지사가 충분히 답변하도록 놔뒀다가 나중에 거짓말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공세를 펴고 더 나아가서 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로 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이재명 지사로 하여금 많이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렇게 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이 나오던데요. 택도 없는 소리죠. 이 그것도 얘기는. 안 맞죠. 대법원 판례가 지금 생겨가지고. 택도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네. 이재명 지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에 무죄 나온 거 저번에 얘기했고 그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답변한 거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돼요 여기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의 거짓말이 문제다. 정말로 이걸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군감장이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이 뭐 그러니까 그렇죠.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국감장 안 가도 허위사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걸 수 있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그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지사의 판을 깔아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변명밖에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맞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도 아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네. 어제 국감장은 말 그대로 국민의힘이 완패다. 완패인데 뭐냐면 그 완패가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의 날카로운 어떤 뭐냐면 캐논슛에 의한 패배가 아니라 자살골에 의한 자책골. 그렇죠. 자살골이라고 표현하지 말라고 돼. 자책골. 자책골. 네. 자책골에 의한 패배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요. 그렇죠. 그잖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뭔가 허전해. 그래서 우리는 청기 누설에서 그런 얘기는 뭐이 정도까지 분석도 없지만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다른 방송과 똑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허전해. 뭐좀 더 나아가 줘야 됩니다. 숨겨진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진단은 한정적이죠. 뭐냐? 가지고 국민의 국정감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따져봅시다. 어제 하루 종일이었잖아요.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그러니까 7시까지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어요. 생계 다 때려치고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가지고 내지 뭐 그러니까 그 휴대폰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했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지켜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많진 않고 뭐 이거는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열성적 지지자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 열성 지지 아니면 극렬 반대자들. 왜냐하면 이재명 실수하는 거 보고 싶어하는 그렇죠. 이재명의 예를 들어서 가면을 벗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렇지. 아니면 아주 이재명 지사가 이재명 후보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시원한 걸 바라는 사람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어제 그러니까 진행됐던 국감장의 어떤 장면들을 종합 정리를 했는데 이 종합 정리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네. 자 유튜브를 보면은 뭐 그러니까 그 짤이 되게 많이 돌잖아요. 네. 순간순간에 어떤 장면만 편집을 해서 썸네일 그러죠. 썸네일 그런 거. 앞에. 보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당 성향 유튜브의 짤과 야당 성향 유튜브의 짤이 다르잖아요. 완전 달라요. 제목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 어떻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달라요.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열성 지지자나 극렬 반대자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이 전체의 맥락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돼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감에서 어제 벌어졌던 전체적인 장면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잖아요. 그렇죠. 다 볼 수 저는 그렇게 보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먹고 사는 거 바빠갖고 다 못 본 분들, 거기다가 열성 지지자도 아니고 극렬 반대자도 아닌 분들, 이런 분들에게 그러면 어제 국감장의 모습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느냐? 이게 초점인 거죠. 따지고 보면.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왜냐하면 거죠. 또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테니까. 맞습니다. 그죠? 뭐 캐스팅 보트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부동층.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해석하게도 풀 버전을 보는 게 아니라 다이제스트를 본다. 그렇죠. 요약된 거. 그잖아요. 다이제스트를 보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삭제판이 아니라 편집판을 본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숨겨진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편집의 마술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악마의 편집이든 내지 상업적 편집이든 정파적 편집이든 편집된 어떤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편집된 장면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그럼 편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예요. 편집의 다른 표현이 뭐예요?
편집은 편집? 취사 선택인 거예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 그렇죠. 선택한다는 거네요. 취사 선택. 네. 그러면 그러니까 취사 선택 편집이라는 명목하에 취사 선택을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언론사가 하는 거죠. 언론이죠. 예. 예. 그러면 언론은 어떤 기준으로 취사 선택을 할까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짜놓은 의혹의 얼개와 의혹의 줄기에 따라서 편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조간 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원하는 대로.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A유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7분간 어떤 문답을 주고 받았는데 여기서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문답에서 한쪽이 밀렸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7분 동안에 오간 문답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한 가지만 뽑아서 질문 정제해서 쓰고 그렇죠. 답변 정제해서 쓰면 아주 제대로 된 문답이 진행이 됐고 그렇죠. 뭐가가 되게 집중적으로 부각이 된 것처럼 비춰지는 거잖아요. 언론이 그런 취사 선택,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어제 국감장에서 벌어졌던 것조차 언론이 미리 설정해놓은 프레임 속에서 용해되어 버린다. 그 결과가 편집본이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격이든 방어든 간에 큰 거 한 방이 없는 한, 큰 거 한 방이 없는 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국감은 별로 판세 변화의 결정적 변수가 되지는 못할 거다. 지난 청기 뉴스 시간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아하. 이게 뭐냐면 이제 전문 용어로 사운드 바이트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송에서 방송 뉴스나 이런 걸 보면 특정 정치인의 발언을 네. 어차피 풀 버전은 방송 못하지 할 수 물리적으로 없죠.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 없죠. 그 어떻게 하냐면 15초 뭐 이런 식으로 엑기스만 뽑아서 뉴스에서 던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당 정치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내 발언 취지는 저게 아닌데 맥락을 거세해서 지금 발언이 왜곡됐다. 왜 그러냐면 그게 결국은 이런 어떤 편집의 마술에서 발생이 되는 건데 그렇죠. 어제 국감에서 이루어졌던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뭔가 제대로 된 질문이 갖고 뭔가 이상한 답변이 왔던 것처럼 묘사될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잖아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국감을 풀로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결국은 그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게 언론의 창이에요. 그리고 그게 프레임인 거예요. 그게 프레임. 그런 게 프레임이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다 본 사람 입장에서는 좀 봐라. 국민의힘 저럴 줄 알았다. 뭐 한 방면 아니라 헛방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다 얘기하지만 네. 그거는 전체를 다 본 사람들의 전체 총평이고 대다수의 국민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게 갖고 있는 결국은 마술인 거죠. 결국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정말 큰 게 탁 터지지 않는 이상은 바로 일반 그거예요. 국민들은 뭐 바로 그거예요. 예? 정확한 만약에 그 조폭 그게 진짜였다. 그럼 뭐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다. 라면 대박이 한번 났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TV 토론도 마찬가지예요. 네. 후보 토론도 마찬가지게 후보 토론에서 뭐 그러니까 물론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후보의 잔실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누적되다 보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뭐 제가 특정인은 거론 안 네, 하겠어요. 맞습니다. 네. 네. 하지만 네. TV 토론이라는 게 전세를 그 급변시킬 정도로 결정적 변수가 되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기에 눈에 불을 켜고 TV 토론을 보는 사람들은 지지하기 위해서나 그러니까 반대하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보는 만큼 보인다고 이미 자기 머릿속에 프레임을 짜놓고 보기 스스로 때문에 프레임 짜고 보니까 TV 토론이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고민 상담이 원리고 똑같은 거예요. 아하. 제가 어떤 그 박지훈 변호사한테 고민 상담을 하면 몰라서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받고 싶어서 상담하는 듣고 싶어서. 예. 나는 이미 마음속에 그 얘기 결정이 듣고 싶어서. 내려져 더 있는데 확인하려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상담하는 경우죠. 확신 갖고 싶어서. 예. 똑같은 원리, 심리의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못한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국감이 언론 보도에 프레임을 짜는 게 아니라 언론이 짜놓은 프레임에 따라서 국정감사가 문답이 진행이 돼요. 그잖아요. 맞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잘 봐요. 이미 언론이 제기했던 의혹의 줄기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자기 육성을 담는 거잖아요. 네. 버전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활자 버전을 육성 버전으로 바꿔갖고 되게 뭔가 흥분하고 결계짠 것처럼 자기 모습 연출하는 거. 그게 다잖아요, 사실. 그게 다죠. 이게. 결국은 이거 다 편집이고 재방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국감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장이 아니라 네. 재확인의 장이다. 재확인의 장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 국감도 비슷할 것이다.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비디오. 안 봐도 비디오다. 그죠. 거기다가 예. 국토위원들은 또 거기다가 이제 행안위원들한테 선수를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기면 더 빠지겠죠. 질문할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뺏겼어요.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 톤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더 길어지고 그렇죠. 답은 더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러니까 결정적 한 방이 없으면 자기 부각 그 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여야를 떠나서 그다음에 이번 그 대장동을 떠나서 이 그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어떤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소위 차원에서 그렇죠. 몇몇 의원들이 증인을 앉혀놓고 쭉 둘러 앉아가지고 계속 집중 질문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 국회는 이런 식으로 질의 안 해요. 그전에 어제 보세요. 의원 1인당 여야로 돌아가면서 의원 1인당 7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5분 주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집중 질의가 이루어져야 어떤 이게 그 생산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의 위원 가운데 6명 모르면 추리자. 네. 그러면 14명이 빠지잖아요. 빠진 14명은 어떻게 됩니까? 방송에 노출이 안 되죠. 아 방송이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 왜 나를 빼냐고가 되잖아요. 야.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 도합 예. 7분 5분이니까 1인당 가는 게 12분이잖아요. 12분 동안 그럼 7분 5분으로 쪼개기보다 네. 12분으로 한 번으로 해서면 집중 질의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쪼개는 줄 아세요? 왜요? 반복 노출될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루 왔다 종일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보여요. 하루 종일 TV에 앉아 있지 못하니까 오전에 못 본 사람도 내가 오후에 질의할 때는 볼 수 있게 쪼개줘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의 어떤 신문이라고 하는 게 철저하게 뭔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포맷이 아니라 의원들의 노출과 과실을 위한 포맷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구조가 애당초. 애당초. 애당초 운영 방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 규명보다는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깝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참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글들을 주셨습니다. 밥하기 싫은 여자, 저만 보면 웃음이 나올까요?라고. 제가 뭐. 제가 지금까지 청기누설 하면서 네. 댓글을 다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댓글이 지난 방송에 달렸어요. 뭐죠? 김종배보다 박지훈이 잘생겼다는 댓글이 지난 청기누설 댓글에 달렸어요. 그걸 보셨습니까? 네. 저는 슬쩍 본 것 같긴 한데 그거 별 봤지? 얘기는 안 했는데. 사람마다 취향이 있는 거고요. 그래요? 제 아내가 제가 혹시 부인이 단 거예요? 이상형이라는데 그리고 왜 나를 좋아하지 이런 생각이 알고 보니까 강호동, 이혁재 같은 사람이 좋답니다. 그분들 제가 폄하하는 게 제가 그 두 분도 친하거든 잘 아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소수가 좋아하는 그 마켓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그 기분 나빠지 마십시오. 그래도 기분 나쁜데. 넘어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미스너 케이스님이네요. 국힘의 수준과 민낯이 대중에 더 알려진 국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땡땡땡 이게 이제 그렇죠. 오늘 청기누설에서 말했던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찐 생각대로 된 국민에게 정책 판단보다 진실이 중요하다. 꼼수는 그만. 또 요 얘기도 눈에 띄긴 했어요. 최리님이 했던 글인데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했던 50억 원은 푼돈이다. 나도 푼돈 받고 싶네. 뭐 그런 뜻은 아니었긴 한데 여기 한 개 탁 끊어서 나오면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커지거든요. 이제 그러겠죠. 맥락은 거세하고. 네, 맥락은 사실 이 뜻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봤는데. 네. 근데 앞불사 시기 전 보면서 저거 끊으면 큰일 날 건데 아니야 다를까. 조폭하고 50억 푼돈 요거만 부각이 됐습니다. 제 눈에. 참. 자. 우라통 이 지사가 아니면 그분이 누굴까요? 이것도 이제 많이 좀 다가간 것 같아요. 사실은 수사로 밝혀야 되는 금방 거지. 밝혀지겠죠. 돈을 찾아낸다면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그거잖아요. 어제 국정감사가 7시에 끝났거든요. 경기도 국정감사가. 그리고 바로 MBC 뉴스룸이 시작이 됐는데 바로 이어서 남욱 변호사 왈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했던 국정감사. 헛소리인 거예요. 그럼 뭐야 도대체. 질문이 다 필요 없는 질문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 찾아내려고 지금 국정감사 한 거 아닙니까? 국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 첫 질문자가 김도우 의원이었죠. 그분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거의 뭐 시쓰던 뭐 문학적으로 저분은 뭐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네. JTBC가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래요. 네. JTBC가 아니라 남욱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나무
나무님 지지자들을 위한 소설 발표회. 웰스바이님 더 깊이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나오거든요. 오, 이런 해석이 성립이 되는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거머리 확인도 안 하고 공익제보라니 어이가 없다고 말씀 주셨고요. 고고희망님은 지금 하는 얘기 국민의힘이 꼭 들어야 함.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나 정치인 중에 청기누설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제가 누구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보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네. 그다음에 자, JMS 정명석 아닌가요? 왜 질문 방법 알려줘요? 그러지 말고 내일 또 있어요. 알려주지 마세요라고 또 글도 주셨네요. 네. 2판, 4판, 용판 네. 신토방입니다. 신토방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글도 주셨는데 긍정님은 결국은 언론 보고 하는데 언론이 문제입니다. 근데 언론도 뭐 이때까지 해왔던 스탠스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도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의 그러니까 모든 것도 제가 그렇죠? 어떤 책에서 네. 어떤 책에서 그 규제를 아직도 지금도 인상 깊게 남는데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고전. What is history? 자, 거기서 E.H. 카라는 분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하나를 던지냐면 네. 카이사르가 이제 루비콘강을 건너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게 유명한 루비콘강을 건넜다라고 자, 하죠. 그런데 네. 그 루비콘강을 건넌 사람이 카이사르밖에 없었을 거예요. 많이 건넜겠죠. 수백만 명이 루비콘강을 건너지 예, 않았겠어요? 예, 예. 근데 왜 그럼 다른 사람들이 루비콘강을 건넌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안 되고 왜 카이사르가 건넌 것만 역사적 사실이 됐을까? 네. 다시 말해서 아하. 사실에는 두 가지가 있다. 네. 그냥 과거 있었던 사실이 있고 역사적 사실이 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었던 사실에 의미를 역사가가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역사의 사료가 되는 게 역사적 사실이다. 네.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론이 우리는 있는 사실만 보도한다고 그러는데 세상에 하루 종일 벌어지는 일이 그것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이걸 그 뉴스거리로 픽을 했는가에는 거기에는 가치 부여가 이루어진 거죠. 가치 부여가 반드시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도 100%의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는 저는 거예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중요도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애써 무시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애써 부각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을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프레임 짝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이 이전에 그거는 자연 보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왜 프레임을 짜냐가 아니라 프레임을 안 짤 수가 없어요. 왜 사건에는 기승전결이 있는데 기승전결을 다 그러니까 나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특정만 뽑아서 그러니까 보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프레임 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거는 그게 그럼 제대로 된 프레임이냐가 중요한 거죠. 프레임이 제대로 된 것이냐 또 그래. 혹시라도 가짜라든지 허위가 개입이 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결국은 가치관이 녹아 들어가고 세계관이 녹아 들어가서 보수 언론이 있고 진보 언론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사실을 따지고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언론에 둘러싼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관 싸움인 거죠. 따지고 놓고 본다면.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가치관을 그러니까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말이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죠.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국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 사실을 그대로 다 같이 보더라도 주목하는 부분이 다르고 무시하는 부분이 다르고 그렇게 된 게 아니냐. 그리고 찰떡님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천기누설을 보면 됨 이렇게. 오늘의 결론이 이거네. 그죠?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다음에 김에. 맘사님이 하신 말씀 이 말도 저는 동의를 해요. 예. 그래도 입소문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점은 인정을 해요. 입소문 있죠. 있는데 속도와 범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죠? 입소문이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엄청 강해진다면. 요즘은 이제 그 메신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메신저를 통해서 유포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예전하고 다르게 SNS나 이런 걸 통해서 강력하게 전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기존의 언론이나 그 지형이 언론 지형이 더 강하죠, 사실은. 그러게요. 네. 근데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구름빵님인데 재밌게 잘하신. 오유. 청기누설의 모토가 구름인데, 그죠? 구조와 흐름. 구름빵이네요, 구름빵. 그러게요. 구조와 흐름이에요. 네. 예, 감사합니다. 많이 좀 들어주시고 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네, 5명 구독 5명 네. 친구들한테 전파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청기누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아마 사법 논담인데요. 내일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욱의
영장 부분도 나오고요. 예. 유동규도 지금 기소나 구속 적부가 지금 그러니까 나오고요. 남욱 변호사 뭐 기획 입국설이 또 이제 막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도 좀 해봐야 되고 법적인 부분은 우리가 좀 경시하는 법적인 건 그래도 가장 객관적일 수 있는 거잖아요. 한번 뭐 분석을 한번 그거 해봅시다. 얘기를 좀 해서 기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기누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